박지혁쌤과 함께 자신있고 신나게 만점을 받는 자신만만 국어.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개념 찾기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6단원 소중한 정보예요. 정보! 얘들아, 우리 정보화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 정말 있잖아. 정보를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정확한 정보. 또 남들은 잘 모르는 정보, 이런 정보들을 누가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또 이제 정보가 많이 부족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 정보화 시대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 앞에 저렇게 소중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소중한 정보라고 했을 거야. 자, 근데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런 정보를 다뤄볼 것이냐. 얘들아, 매체라고 알죠, 매체. 우리 뭐 휴대전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그다음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매체라고 해요.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얻고 또 그 얻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개념 잡는 핵심 용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텔레비전 시청의 잘못된 태도와 텔레비전 시청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 아, 이렇게 보는 친구들 많지. 그치? 엎드려서 보고, 막 누워서 보고, 엎드리고 눕고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막 뒹굴뒹굴 막 몸을 베베 꼬고 막, 아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그렇게 얌전하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텔레비전 얌전하게 보는 게 여러분들 어려운가 봐. 자,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 태도죠? 자, 이거는요, 어때요? 그래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얌전히 볼 수 있는 이런 태도가 바로 텔레비전 시청의 바른 태도죠. 그리고 이렇게 딱 바른 자세로 앉아서 봐야 얘들아, 우리 텔레비전하고 시선도 맞고 또 어느 정도 거리도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눈도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자세도 나빠지지 않고, 이렇게 얘들아, 어차피 볼 거면요, 좀 좋은 자세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지금 보면 태도, 잘못된 태도, 바른 태도, 태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살펴볼 핵심 용어 바로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나 자세. 뭐라고?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거나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태도라고 해요. 한자어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쉽진 않네. 그치?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또 한자도 함께 써보면요. 자, 여러분들의 핵심 그 용어로 인한 어휘 실력이 막 팍팍팍팍 늘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태도라는 말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넘어가 보자. 개념 잡는 핵심 용어 두 번째는요.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봐봐.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친구가 지금 보니까 정보를 찾고 있네. 여기 보니까 세종대왕, 한글창제, 훈민정음, 자, 세종대왕 그리고 한글과 관련한 정보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핵심 용어는 바로 정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번 단원 제목이 소중한 정보야.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말의 뜻 잘 알고 가야 될 텐데요.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를 뭐라고 한다? 바로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어떤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를 찾거나 얻었을 때 뭐라 그래? 아, 정보를 찾았다. 뭐 정보를 얻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정보! 자, 한자어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역시 쉽진 않죠. 자, 한 번씩 꼭 써보는 걸 선생님이 권장하니까 여러분들 한자어도 써보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용어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그럼 본격적인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우선 개념 첫 번째. 우리 앞에 핵심 용어를 보면서 이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바른 태도 그림으로도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텔레비전을 어떻게 시청해야 올바르게 텔레비전을 잘 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우선은 자세가 바른 자세여야 돼요. 어떤 자세? 자, 바른 자세. 아까 보니까 얘들아, 딱 앉아서, 그러니까 뭐 의자든 소파든, 얘들아, 의자나 소파가 없다 하더라도요, 바닥에 앉더라도, 방바닥에 앉더라도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엎드리거나 눕기보다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보는 것이 좋겠고요. 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메모하면서 시청을 해요. 선생님, 제가 보는 프로그램은 메모할 게 없는데요. 애들아, 맨날 웃고 떠드는 것만 보니까 그러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몰랐던 정보 왜 그런 거 있잖아. 특히 우리 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그 나오는 딱 특정 프로그램들 몇몇 있던데, 그치?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뭐 빨래할 때 저렇게 해야 된다고? 공부할 때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뭐 이런 어떤 생활 속의 정보들이 하나씩 나오면, 저거 기억하고 싶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기억나는 것 같아도 적어두지 않으면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메모하면서 시청하는 게 좋고요. 또 프로그램에서 전하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도 좀 확인하고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보는 다 맞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요,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보가 과연 정확한지 맞는지 파악하면서 확인하면서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들아, 이거 정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어. 텔레비전 시청 계획을 세워서요, 계획적으로 시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뭐 어떻게 학교 안 가는 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 때 어떻게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되냐면, 그냥 눈을 뜨면 바로 텔레비전을 켜서 그냥 계획 없이 쭉 틀어놓는 거지. 이거 하다가도 보고 저거 하다가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일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의 시청 계획을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뭐 많아야 두세 시간, 그치? 자, 이렇게 정해놓고 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보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그 계획 안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어야만 올바르게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비전 시청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시청한다는 거, 이건 선생님이 특별히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니까 별표 하고요. 알겠죠? 자, 지금 밑줄 친 요 세 가지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기억해 두면 생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바른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잘 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지금 잘못된 텔레비전 시청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까? 얘네 여러분들 중 하나일 것 같아. 엄마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 이 얘기는 지금 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지. 뭐 하느라고? 텔레비전만 보느라고. 자,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아버지 왔다. 그런데 계속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거야. 아버지 오셨으면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인사도 하고 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텔레비전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오셔가지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 됐어. 근데도 여기 봐봐, 식탁에 와서 앉지 않죠. 텔레비전 그만 보고 밥 먹자. 뭐도 안 해요. 밥도 먹고 있지 않습니다. 밥도 안 먹어. 공부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뭐만 해? 텔레비전만 봐. 자, 그러면 이 친구들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 자, 아이들이 잘못한 점은 바로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공부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텔레비전만 시청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아이들의 잘못한 점 여러분들 딱 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개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자. 인터넷을 사용하는 바른 태도.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인터넷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인터넷 많이 사용하죠, 그쵸? 어쩌면 어떤 친구들이 텔레비전 시청보다는 인터넷 사용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 그치? 또 인터넷은 얘들아, 여러분들이 뭔가 재미만 없고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숙제할 때도, 그쵸?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오는 숙제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도 요즘에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시간이라든지 횟수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사실 더 바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바른 태도 무엇이냐?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는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돼. 자, 얘들아,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는 특히나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앞서 텔레비전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배웠는데, 그래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정보는요, 많은 그 확인 작업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보가 틀릴 확률은 좀 적은 편인데요. 인터넷은 워낙에 많은 정보들, 정말 수많은 정보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은 여러분들 많이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도 되게 많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는 믿을 수 있는지 반드시 판단해 보는 거. 알겠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게시판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죠. 그쵸? 게시판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게시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용하느냐? 여기 잘 보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은요. 올리지 마요. 알겠죠?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남길 때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해요. 그렇죠?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그 다음 딱 봐도 정말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친 말, 이런 말들은 게시판에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저작권 침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당히 많은 경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저작권이라는 건 얘들아 여기 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 인터넷에 올렸어. 그 그림에 대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 누가 갖는 거야? 내가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쓴 시 인터넷에 올렸어. 역시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누가 마음대로 내가 쓴 시, 내가 뭐 그린 그림을 막 가져다가 자기 막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마치 자기가 쓴 시처럼 막 표현해놓고 이렇다고 해봐.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저작권은요. 내가 그 저작권을 침해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을 보호해서 직접적으로 그 생계가 유지되는, 즉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런 창작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게 직업인 사람들. 그럼 그걸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때요? 권리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작권 침해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나의 저작권도 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잊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인터넷을 사용하는 바른 태도는요,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면서 특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과 같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특히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바른 태도 잘 알아두시고 몸에 익혀서 주의할 점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럼 이제요, 우리 인터넷의 장단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 자,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얻을 수 있대. 자, 새로운 소식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가 되겠어? 인터넷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터넷에 잘못된 댓글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과다한 인터넷 사용으로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대요. 그건 뭐예요? 단점이죠. 그쵸? 이렇게 얘들아 인터넷은요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점을 잘 활용해서 살려서 쓸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단점은 이런 단점도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아두시고 자 단점은 어때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혹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주의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의 장단점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요, 우리 개념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역시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자, 우리 텔레비전 봤죠? 그리고 인터넷 봤죠? 휴대전화 이제 볼 건데요. 지금 보는 이 매체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안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우선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야 돼요. 자, 얘들아. 시간이나 장소를 고려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도서관이야. 공부하는 도서관. 자, 도서관이라는 장소를 놓고 봤을 때 도서관 안에서 휴대전화 가지고 막 크게 통화하고 막 오랜 시간 통화하고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어. 근데 굉장히 늦은 밤 늦은 시간이야. 막 밤 12시가 다 돼가. 근데 내가 필요하니까 전화해야 되겠어. 막 친구 자고 있는데 막 12시에 전화하고 이러면 되겠니?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요.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야 돼요. 휴대전화가 사용하기 편리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 때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고 시간 그리고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바른 언어 예절을 지켜야 되겠지. 여러분들 휴대전화 사용할 때 특히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건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마주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바른 언어 예절을 쓰지 않으면 상대방이 더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른 언어 예절을 지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이런 것들 지금 보니까 어려운 거니 어렵지 않은 거니? 어렵지 않은 거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는 거니 모르는 거니? 다 알고 있는 거야. 다만 실천을 하지 못할 뿐이지. 자, 그래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바른 태도, 휴대전화는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휴대전화의 좋은 점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휴대전화를 통해서 얘들아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죠. 멀리 있는 사람과도 정말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또 편리하게 자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빠르고 편리하게 뭐 이 편리하게라는 말은 쉽게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지. 정말 휴대전화가 있음으로 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이렇게 빠르고 편리해졌을 수가 없어. 옛날하고 비교해봐. 그치? 자, 그 다음 다양한 정보를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가시간 활용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가지고 여가시간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여가시간 활용이 아니야. 이거는 휴대전화의 노예가 되는 거야. 여가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남는 시간을 여가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가시간 활용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휴대전화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정말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만 쓰면 좋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휴대전화만 붙잡고 살면 아주 곤란해져요. 알겠죠? 자, 이런 좋은 점들이 있고요. 자,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휴대전화 화면은 작다 보니까 오래 보면 그래요. 안 좋아요. 그리고 얘들아 어떤 걸 이렇게 오랫동안 보게 되면은요, 이 눈 깜빡임을 적게 한다네? 이것도 어디 이제 그 정보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야. 눈 깜빡임이 적어질수록 이 눈이 어때요? 건조해지고 그러면 눈에 이렇게 질병도 올 수 있고 시력도 나빠질 수 있대요. 그래서 얘들아 주의할 점,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 자주 이렇게 눈을 좀 깜빡이고 그리고 먼 데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 그러면 눈이 휴식할 수 있대.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나조차고 휴대전화에 뭐 다운받아 놓은 노래 막 크게 틀어놓고 막 이어폰도 없이 막 그냥 그렇게 혼자 듣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리고 나조차고 막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혼자 크게 전화 통화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수업 시간이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조금 전에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수업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내 전화벨 울리고 이러면 어때요? 수업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나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휴대전화 잠시 꺼두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그 외에 보면 길을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되게 위험해요. 이렇게 하다가 얘들아 차에 치일 수도 있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휴대전화 사용하고 걸어가다가 뚜껑 열린 맨홀에 맨홀 뚜껑 열린 데 빠졌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알겠죠? 이런 정말 큰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자, 휴대전화 길을 걸으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는 건 좋지 않고요. 친구들을 험담하거나 따돌리는 그런 용도로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자, 휴대전화의 좋은 점과 주의할 점 알아봤는데요.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여기 자, 좋은 점,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답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잘 좀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개념사로 갑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전화 등에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는 방법. 자, 우리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얻은 정보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정보에 대하여 나눌 건지 우선은 주제를 정해야지. 그치? 주제를 먼저 정하고요. 정한 주제에 대해서 그 다음 뭘 해요?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리해요. 글을 쓰고요. 그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휴대전화를 통하여 생각을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생각이 정리가 되면 그걸 게시판에 올리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통해서 생각을 휴대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뭐 얘기를 하나 해볼 수도 있고 문제를 통해서 생각을 나눠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생각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나누는 방법 보면 주제 먼저 정하고 자료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게시판이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뭐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 순서를 좀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비전 공익 광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어떤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공익 광고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고가 공익 광고죠. 지금 보니까 얼굴 표정 좀 봐봐 얘들아. 생각이 없는 사람이군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한심한 사람이군. 까불지 마. 이런 말들 보니까 지금 안 좋은 댓글을 남기고 있어. 그쵸? 자, 근데 우리 사랑의 댓글을 달자 이거야. 어떤 식으로? 힘내세요. 팍팍. 우리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고마워요. 다시 한번 힘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까 여기 보이는 이 댓글들은 참 나쁜 내용이야. 그치? 누군가 보면 참 가슴 아플 그런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면 힘내세요. 우리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이런 건 뭐야? 사랑의 댓글. 좋은 내용의 댓글이죠. 이렇게 얘들아 댓글을 좋은 내용으로 남기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익 광고를 보고 생각을 나눠볼 때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거 아니야. 이 공익 광고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댓글을 달아서 남을 배려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잘 정리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 생각을 나눠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한 예로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이 광고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모두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선생님이랑 우리가 공부한 개념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개념 잡는 확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잡는 확인 문제 우선 첫 번째,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바른 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래.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에는 자, 어떻게 봐야 돼 얘들아? 누워서 봐. 엎드려서 봐. 막 몸을 베베꼬면서 봐. 그럼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어떻게 봐야 돼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바른 자세로 봐야 되겠죠. 자, 바른 자세로 보아야 하며 자,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텔레비전 시작하는 시간부터 텔레비전 끝나는 시간까지 쭉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 계획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는 바른 자세로 보아야 하며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계획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빈칸 채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올바른 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매체의 장점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어. 자, 이 매체는 뭐니 얘들아? 인터넷 매체잖아. 그쵸? 이 인터넷 매체가 갖는 장점,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정보, 그치? 자, 그러면 하나 써보도록 하자. 필요한 정보를 자, 뭐 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는 거지?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새로운 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 매체의 장점을 한 가지 쓰시면 돼요. 선생님은 대표적인 예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같은 답을 보여줬어요. 됐죠? 자, 지금은 장점만 물어보고 있지만 이 인터넷 매체가 갖는 단점은 무엇인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가보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바른 태도로 알맞은 곳에 모두 동그라미 펴라 그랬어.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지. 여기 동그라미. 그 다음 길을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죠. 여기도 동그라미. 그 다음 친구에게 꼭 할 말이 있을 때는 밤늦게라도 휴대전화를 건다? 아니지. 자, 시간과 장소 고려해야 되고요. 그쵸? 상대를 배려해야 되니까 꼭 할 말이 있다 하더라도 밤 늦은 시간이라면 어때요? 친구의 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하면 안 되는 거겠지. 그치? 맞는 거에만 동그라미 하면 되니까 여기는 그냥 두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에 동그라미 하시면 정답.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텔레비전에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의 기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텔레비전에서 정보를 얻었어. 이 정보와 관련해서 친구들과 이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돼? 인터넷 게시판에 글부터 올리니?
이거는 생각이나 느낌이 다 정리된 다음에 올리는 거죠. 마지막에 할 일이고요. 주제에 대하여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제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만 주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겠지. 그치? 어떤 정보에 대하여 나눌 것인지, 어떤 정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뭘 해보는 거야? 주제를 정해보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주제를 먼저 정해야만 이 주제에 대해서 자료도 조사하고 이 자료를 조사한 걸 바탕으로 생각 느낌을 정리한 다음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로만 순서를 놓고 본다면 얘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고 물론 이 세 가지 순서가 전부는 아닌데 여기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디귿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되는 거죠. 주제 먼저 정하고 이야기를 나눠본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우리 개념 찾기 열심히 공부해봤어요.